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36 된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제 결혼 생활은 단 한순간도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건 최근에 들어서야 하게 된 생각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 내내 저는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느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른 나이에 결혼한 것을 보면 남들은 제가 아내를 지독히도 아끼고 사랑해서 그런 줄로만 압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가면 뒤에 철저히 숨겨져 있죠? 저와 아내는 결혼 첫 해부터 완벽한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밖에서는 아내의 고상한 취향에 맞춰 교양 있는 척, 배운 척, 가진 척, 온갖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아내의 이런 성격은 결혼 전부터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여자와 결혼까지 했냐고요? 글쎄요. 그 질문에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내와는 딱 2번 만났습니다. 정말 딱 2번의 만남 끝에 저희는 결혼이라는 무덤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죠. 속도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결혼하자마자 아이는 저희 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저희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아내는 늘 말합니다. 제가 한순간의 불장난이었고 그 불장난에 인생을 망쳐버렸다며 매일 같이 후회 속에 산다고요. 그녀는 그 말을 제 면전에 대고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아내는 외국에서 석사까지 마친 말 그대로 배울 만큼 배우고 집안도 넉넉한 여자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저 그런 동네 한량이었습니다. 평생 공부만 하던 아내가 어째서 저 같은 남자에게 호감을 가졌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저에게 빠졌고 2번째 만남에 제 아이를 가졌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내의 집안에서는 당연히 결혼을 반대했지만 아내가 똥고집을 부려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되고 아내의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부터 저희 집에는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못 배우고 교양이 없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 등살에 못 이겨 이혼하자고 해봤지만 아내는 이혼녀라는 딱지가 찍히는 것은 죽기보다 싫다며 버텼습니다.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까지 내놓으라는 말에 저는 이혼도 못한 채 10년의 세월을 아내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게 결혼 생활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사랑이라는 그 숭고한 감정을 소모하는 걸까요? 저에게 결혼은 그저 모두를 속이기 위한 길고 지루한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만큼 타인의 시선을 병적으로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저희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마저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상적인 부부 연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 쇼윈도 생활에 진절머리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그 연기 덕분에 편한 구석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이좋은 부부 코스프레를 위해 저희 부모님께 매달 넉넉한 용돈을 보냈고 제가 딱히 배운 기술이 없어 백수로 지내는 동안에도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했으니까요. 저 역시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섣불리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두려웠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나 하나만 스트레스를 견디면 모두가 행복한 게 아닐까 하는 자기 합리화까지 하게 됐죠. 아내도 저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 이게 그리 불공평한 거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연기 생활 와중에도 아내가 유독 기피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또래 지인들과의 부부 동반 모임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너무 무식해서였습니다. 아내의 지인 모임은 제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세계 정세나 학술 연구 같은 제게는 외계어처럼 들리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죠. 다른 건 몰라도 그 자리에서 배운 사람, 연기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아내 기 좀 세워주자고 관심도 없는 분야를 공부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결국 아내는 다른 남편들과 제 지식 수준이 비교되는 게 창피하다며 또래 모임에 나가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모든 사교 모임을 끊고 지낸 지 1년쯤 지났을까요? 때는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낮 베란다 밖에서 우당탕 거리는 소리가 들려 내다보니 사다리차가 저희 집 창문을 가로질러 윗집으로 짐을 올리고 있더군요. 윗집에 새로운 부부가 이사를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꽤 비싼 편이라 신혼부부가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곳인데 이사 오는 걸 보니 꽤 사는 집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희 부부의 완벽한 정적을 깨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각방을 쓴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아내가 제 방문을 열고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죠. 아내는 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더니 말없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의 비명에 가까운 앓는 소리가 천장을 통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소음 속에서 들려오는 열정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순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공허한 메아리일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왠지 모를 부러움과 짜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내는 잠을 잘 수가 없다며 당장 올라가서 매너를 좀 가르쳐주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교양 없는 짓은 하기 싫으니 저보고 다녀오라는 거였죠.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내의 명령에 저는 마지못해 실크 파자마로 갈아입고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집에서 늘어난 난닝구의 고무줄 반바지를 입는 걸 좋아하지만 아내는 저녁 9시 이후에 혹시라도 배달 음식을 받거나 사람을 마주칠 일이 생기면 교양 없어 보인다고 강제로 파자마를 입혔습니다. 그놈의 교양.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어떻게 말해야 신혼부부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교양 있어 보일까 고민했습니다. 아랫집 사람인데요. 두 분의 열정적인 사랑의 소리가 저희 집까지 생중계되는 것 같아 잠을 좀 설쳐서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위층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당연히 인터폰으로 대답하거나 남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고개만 삐죽 내민 것은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여자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과 뭘 하고 있었는지 온 동네가 다 알판인데 이런 모습으로 문을 열어준 그녀도 그리고 그런 아내를 문 밖으로 내보낸 남편 놈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아랫집인데 소리가 조금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죄송하다고 작게 속삭였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교양 있게 잘 말하고 왔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까지 검사하더군요. 그렇게 못마땅하면 자기가 직접 다녀올 것이지 왜 한밤중에 저를 시켜 이런 민망한 상황을 만드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경고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윗집 부부는 밤마다 세상을 떠나가라 사랑을 나눴고 소리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다녀오겠다고 나서자 아내는 됐다고 그런 쉬운 일도 똑바로 못한다며 핀잔을 주더니 자기가 직접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아내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저런 무례한 남자가 다 있냐며 못 배운 거 티 낸다고 혼자 씩씩거리는 걸 보니 이번에는 남편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내의 경고가 통했는지 그날 이후로 윗집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 완벽한 정적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전보다 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말이죠. 그녀의 당황한 얼굴 뒤에 숨겨진 것은 수치심이었을까? 아니면 남편의 무례함에 대한 체념이었을까? 어쩌면 그 둘은 같은 감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사소한 소음 사건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요. 별다른 일 없이 지루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딱히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뒹구는 게 너무 무료해서 산책이나 할 겸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웃 눈에 띄기라도 하면 아내에게 무슨 꼴을 당할지 몰라. 저는 늘 집에서 10분은 좋게 떨어진 후미진 곳까지 가서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그날도 담배 한 대 생각에 편의점으로 향하는데 길 건너편에서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낑낑대며 걸어오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찰랑거리는 건강한 머릿결이 유난히 눈에 띄어 자세히 보니 윗집에 사는 그 여자였습니다.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차도 없나 하는 오지랖 넓은 생각을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녀 손에 들린 장바구니 하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저를 알아보고는 안심한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거리만 사러 나왔다가 이것저것 사다 보니 짐이 이렇게 많아졌다며 몇 번이나 후회하던 참에 저를 만나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 문 앞에서 마주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예의 바르고 상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 앞까지 짐을 들어다 주었고 그녀는 고맙다며 집에 들어와 시원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신혼부부 집에 들어가는 게 망설여져 사양했지만 그냥 가시면 자기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는 말에 결국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생각보다 단출하고 소박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차를 내오길 기다리는데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니 제 마음까지 설레더군요. 제 아내는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부엌에 선 적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내숭도 없고 말도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교양을 떨며 사람 피곤하게 하는 아내와만 대화하다가 오랜만에 보통 여자와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우자들이 출근하고 없는 낮 시간에 틈틈이 만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편안함은 우정일까? 아니면 외로움이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임시 동맹일까? 그리고 그 둘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 저는 그저 이 시간이 좋았지만 결코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신혼부부였고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남편이 차를 사줬다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마음을 애써 접고 거리를 두려 노력하던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운전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차는 사줬지만 바빠서 가르쳐줄 시간이 없다고 자기는 동네 마트나 겨우 돌아다니는 수준이라 멀리 가는 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녀의 차에 탔는데 막상 운전대를 잡은 그녀의 실력은 생각보다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저와 멀리 가고 싶다며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끔씩 너무 갑갑해서 미칠 것 같은데 이 아파트에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다행이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향기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저야 그녀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이가 좋은데 저와 이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그녀는 제게 보여줄 게 있다며 다시 저를 채 태웠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통하는 문 근처에 차를 세우고 여기서 기다리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남편 차였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다정하게 손을 꼭 잡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남편을 빼앗긴 여자와 함께
차 안에서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야 그녀가 왜 그토록 답답해했는지, 제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질 듯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녀의 제안에 우리는 집 근처의 허름한 숙박업소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희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제 집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바로 그 윗집은 방과 거실 모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저는 굳이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이 관계가 진실된 감정을 낳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서로의 배우자가 남긴 상처를 핥아주는 거울 속의 또 다른 가짜 부부에 불과한 걸까? 그 순간 저는 그런 복잡한 생각 대신 눈앞의 그녀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소위 잘 나가는 집안의 엘리트였고 젊고 예쁜 아내를 트로피처럼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지방의 가난한 집 여자를 골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무식하다며 무시했고 자기 수준에 맞는 상대를 만나는 날에는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 수준 맞는 상대가 바로 제 아내였던 겁니다. 어차피 쇼윈도 부부였던 제게 아내의 외도는 큰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저와 윗집 그녀는 각자의 배우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만나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쩌면 네 사람 모두 각자 수준에 맞는 상대를 찾아 이혼하는 것이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고 그녀의 남편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겉으로 보기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젊고 예쁜 아내와 어리고 잘생긴 남편을 남들에게 자랑하며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값진 일일 테니까요. 결국 바뀐 거는 배우자뿐인데 굳이 복잡하게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와 그녀는 서로의 배우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편안한 삶을 누리면 되고 그 두 사람은 서로의 욕망을 채우며 살면 되는 거겠죠. 이런 관계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결혼 생활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관계가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고 서로에게 진실된 관계가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신혼이지만 가짜 인생을 살며 참아내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현재를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일찍 깨닫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행복이란 정해진 모양이나 형태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영혼이 웃을 수 있는 곳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이겠죠. 이 기묘한 사각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분간, 아니 어쩌면 꽤 오랫동안 저의 행복을 찾으며 이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당신의 밤이 부디 평안하기를